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피드백 제어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림에 나오는 이것이 대표적인 피드백 제어계입니다. 1번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죠. 외란이 들어오더라도 피드백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어계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고 3번 목표값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제어계가 단순하고 제작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은 피드백이 아니고 게루프죠. 우리가 피드백은 클로즈 루프가 되고요. 여기 4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게루프 제어계가 됩니다. 게루프는 오픈 루프가 되죠. 2번 제가 이론하면서 이 그림을 암기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는 부분은 뭐예요? 뭐다? 조절부가 되죠. 그림만 암기하고 계신다면 조작부 전에는 조절부가 있다. 조절, 조작 은 제어 요소가 되고요. 3번 제어 대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력에 가하는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어 대상이 뭐예요? 제어 대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대상의 입력에 가하는 양이 조작량이죠. 4번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서 주로 어느 부의 기능을 맡는가? 서버 전동기에서 서버 기구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에서 실제 바람을 내보내는 행동, 액션을 취하는 데가 뭐예요? 에어컨에서 바람을 내보내는 데가 조작부였죠. 서버 기구에서도 서버 기구 전체에서도 서버 전동기는 실제 회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버 전동기가 뭐예요? 조작부가 됩니다. 실제 액션을 취하는 부분. 답은 4번이고요. 5번 전멸기를 사용해서 방 안의 온도를 23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경우 제어 대상과 제어량입니다. 제어 대상은 뭐요? 방이 제어 대상이라 그랬죠. 제어량은 뭐요? 방 안의 온도가 됩니다. 온도. 그래서 제어 대상은 방이고요. 제어량은 방 안의 온도. 에어컨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쭉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까지 했고요. 그러면 6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제어량이라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제어량은 우리가 서버 기구는 미사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 조정은 전압, 전류, 전기 부분을 했고 프로세스는 물리라고 했습니다. 유량, 압력, 습도 이런 것들이요. 정치 제어는 목표값 에 의한 분류가 된다. 7번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하도록 하는 제어가 아닌 것은 추종한다. 추치다. 맞죠? 추종제어, 추치제어죠. 그래서 반대가 뭐예요? 추종제어가 아닌 것은 정치제어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제어는 3번. 8번 연속식 압연기용 전동기에 대한 자동 제어는 연속식 압연기라고 하면은 압연기 그냥 콩 압연기 콩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정치 제어가 됩니다. 답은 1번. 9번 무인 엘리베이터의 자동 제어는 무인 엘리베이터는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제어 3번이고요. 10번 레이트 동작이라 하며
제어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가감하도록 하는 동작. 레이트 동작은 늦다는 거죠. 미분 동작입니다. 레이트 동작은 미분 동작. 11번 조절계의 조절 요소에서 비례 미분에 관한 기호는 비례는 P고요. 미분은 D죠. P, D. 따라서 답은 2번 PD. 12번 제역의 각 부에 전달되는 모든 신호가 시간의 연속 함수인 괴한 제역에는 모든 신호가 시간의 연속 함수다. 연속 데이터 제어계. 연속 함수니까요. 연속 데이터 제어계가 됩니다. 답은 1번. 13번. 보일러 수위 제어 및 반응 온도 제어에 적합한 것은 보일러의 수위 제어나 반응 온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반응 온도에 비례해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반응 온도에 비례해서 동작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죠. 그냥 온도에 단순히 비례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비례 동작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온도차를 전압값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온도를 전압으로 바꾸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열전대가 있죠. 벨로스는 압력을 변이로, 전자석은 전압을 변이로 이렇게요. 15번 전달함수의 정의입니다. 전달함수 정의는 우리가 입력보다 출력인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라플라스 변환을 했고 두 번째 초기값을 0으로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전달함수 정의에서 답은 2번이죠.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한다. 2번. 계속해서 16번 한번 볼게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 IS분의 ES입니다. 지금 IT 이게 입력이고요. 지금 여기가 출력 ES입니다. 그럼 보세요. 전달함수는 IS분의 ES가 되는데 C를 우리가 라플라스 했을 때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CS분의 1이죠. CS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IS가 그대로 여기로 흐르게 되죠. IS는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ES는 어떻게 돼요? IS, 옴의 법칙에 의해서 IS의 CS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IS 분의 ES는 어떻게 되느냐? IS의 CS분의 1. 그럼 IS 약분되니까요. C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1번. 회로 이론에서도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16번에는 1번이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적분요소의 적분요소는 S가 분모에 있는 거. 1번은 비례, 2번은 미분, 4번은 1차 지연이고요. 적분요소는 3번 TS분의 1. 계속해서 18번입니다. 블록 선도에서 R분의 C, 즉 R 입력분의 출력 C가 전달함수인데 R분의 C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1 마이너스 분해라고 했죠. 분해라고 했을 때 보면 분자에는 순방향이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순방향이 뭐요? G1, G2, G3 이게 순방향이죠. 그래서 G1, G2, G3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모에는 보세요. 분모에는 피드백인데 일단 이 피드백이 있죠. 이러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G1, G2, G4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G1, G2, G4. 네. 그럼 이것도 피드백이죠. 이러한 피드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G2, G3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G1, G2, G4. 얘도 플러스가 되죠. G2, G3. 그리고 분자는 G1, G2, G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뭐예요? 18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네. 18번 1번. 네, 19번입니다. 네, 반도체 정류회로, 반도체 소자로 넘어와서 PN 접합형 다이오드는 어떤 작용합니까? 보통 PN 접합형 다이오드는 정류회로에서 많이 사용되죠. 답은 3번 정류회로입니다. 20번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컷앤 볼테이지란 여기서 20번 보면 컷앤 볼테이지가 이거라고 했죠. 우리가 다이오드가 일반적으로 쭉 0.7V가 흐르지 못하다 이렇게 빵 튀고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컷인 혹은 브레이크 오버 이렇게 됩니다. 얘가 브레이크 다운이고요. 그 컷앤 볼테이지는 뭘 얘기하느냐? 갑자기 게이트 전류죠. IG 게이트 전류가 게이트가 아니고 에노드 전류죠. 에노드에 흐르는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는 전류. 다이오드니까요. 다이오드니까 그냥 전류가 됩니다. 순방향에서 전류가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전압이다. 이것이 컷앤 볼테이지다. 20번에는 1번이고요. 21번 볼게요. 21번. 예. SCR 각 단자의 공급 접속되는 전압 극성이 옳게 표시된 것은 SCR은 답이 지금 1번이죠. 에노드가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 게이트에 플러스 펄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표시된 것은 1번입니다. 에노드가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 게이트에 플러스 펄스 전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21번에는 1번. 그리고 22번 보겠습니다. 22번. 효율이 높고 고속 동작이 용이하며 소형이고 고전압 대전류에 적합한 정류기로 사용되는 것. 효율도 높고요. 고전압 대전류 용량도 큽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실리콘 정류기 혹은 실리콘이 들어간 SCR 정류기가 되죠. 22번에는 2번 SCR 정류기. 23번 도통 상태에는 SCR을 차단 상태, 온 상태에 있는 것을 차단 상태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에노드를 마이너스로 한다. 원래 에노드가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일 때 도통이 되는데 에노드를 마이너스로 하거나 혹은 유지전류 이하로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 있는 거 답은 2번이죠. 양극 에노드 전압을 음으로 한다. 24번 다음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이리스터 하면 보통 교류 전력제요, 주파수 변환, 직류 전압제 변환 모두 할 수 있는데 직류 위상 변화, 위상이라면 우리가 교류죠. 위상이라면 교류입니다. 그래서 직류 위상 변환이 가장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위상은 교류에서 위상이 언급되죠. 25번 자기 소호기능, 바로 소호기능 나오면 GTO입니다. 2번. 2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다이액은 NPN은 3층입니다. 다이액의 다리는 2개죠. 그런데 구조는 층의 수는 3층이라고 했습니다. SCR은 다리는 3개인데 층은 4층이고요. 그리고 다이액은 양방향 소자라고 했습니다. 양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성장을 나타냅니다. 맞는 것은 1번이고요. 이번 SCR은 PNPN이니까 PNPN 이거 자체가 층의 개수입니다. PNPN이니까 4층 구조가 됩니다. 3번 트라이액은 2극이 아니고 3극이죠. 트라이액 다리 3개, 3극 양방향 사이리스터가 되고 4번 SSS는 3극 양방향 사이리스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극이죠. 2극. 26번 1번. 27번 다음 중 사이리스터의 응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사이리스터는 AC, DC 변환이 가능하다. 교류를 직류로. 정류죠, 정류. 사이리스터를 정류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번 위상제어에 의해 AC 전력제가 된다. 3번 AC 전원에서 가변 주파수 AC 변환이 가능하다.
사이리스 응용해서 가변 주파수를 변화하는 겁니다. 사이클로 컨버터겠죠. AC 전원에서 가변 주파수 AC 변환이 가능하고 4번 DC 전력의 증폭인 컨버터. 사이리스 AC 전력 증폭이라고 했습니다. AC 전력 증폭이고요. DC 전력은 우리가 인버터, 초퍼 이런 것들이죠. 28번 역병렬로 된 두 개의 SCR과 유사한 양방향성 3단자. 역병렬로 된 두 개의 SCR이니까 뭐요? 우리가 SCR이 두 개 이렇게 역병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노드 이렇게 된 것이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이 됩니다. 28번은 1번이고요. 29번 트랜지스터 기호에서 이미터를 에미터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 방향이 나타내는 것은 트랜지스터에서 이 화살표 방향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라고 했을 때 이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29번에는 2번 30번이요. 30번 트랜지스터 정합 온도가 TJ 최대 전극값 75도고요. 주요 온도가 35도일 때 컬렉터 손실 PC의 최대 전극값 10W라면 열정입니다. 열정 R은 TJ -T의 PC라 그랬죠. 열정 구하는 것. TJ가 75, TA가 35. 열저항 손실이 10입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 4고요. 단위도 도시 퍼 와트가 됩니다. 30번에는 2번. 31번 모스페트, BJT, GT의 이점을 조합한 전력용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점을 조합한 건 뭐가 있었죠? 제가 이론하면서 모스FET의 속도, 트랜지스터의 용량을 합하는 것이 IGBT죠. IGBT. 그래서 인슐레이트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고 했죠. 그래서 인슐레이트 게이트가 뭐예요? 인슐레이트 절연입니다. 절연. 게이트를 절연한 양극성 트랜지스터. IGBT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한국말로 풀어서 게이트 절연 양극성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1번 32번 다음에 소자 중 쌍방향성 사이리터가 하는 것은 쌍방향성은 다이악, 트라이악, SSS가 맞고요. SCR은 단방향 혹은 역저지였죠. 32번에는 4번 33번입니다. 다이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앞에서 나왔지만 1번 다이액은 2단자 소자고요. NPN이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역저지 4단자 아니죠. 다이액은 양방향성이고 다리는 2개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성 2단자가 되고요. 3번에 양방향성으로 대칭적인 음성 저항이 나타내고 3번 다이액이 항복자다 넘을 때 갑자기 콘덴서가 방전하고 그 방전조를 레드트라이크 온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이액 이런 것은 트리거, 펄스 만드는 용어로 사용되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펄스용으로 사용합니다. 34번 다이액 문제가 많이 나와요. 특별하니까 양방향이면서 다리가 2개인 거. 다이오드는 양방향이 아니고 단방향이고 다리 2개죠. 양방향이면서 다리가 2개인 거 다이액입니다. 자주 나와요. 2단자 다리가 2개고 양방향 소자는 다이액이다. 4번입니다. 35번 사이리스 게이트 트리거 회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트리거 회로는 UJT,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다이액, PUT 등이 사용된다 그랬죠. UJT, 다이액, PUT고 SCR 발진 회로가 트랜지스터 트리거 회로, SCR을 트리거 회로로 사용하지 않죠. 4번입니다. 36번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 정전류 다이오드입니다. 양전압 소자 맞고요. 이번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가 아니고 출력 전류가 변해도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지. 출력 전류가 변해도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지. 전압 크기에 따라 전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6번에는 2번. 1번, 3번, 4번은 모두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이 맞습니다. 37번 포토 다이오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포토는 뭐다? 빛에 의해 동작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1번 온도 특성이 나쁘다. 빛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온도 특성이 좋습니다.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빛에 민감해요. 그래서 빛에 민감하기 위해서 온도 특성이 좀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2번 빛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3번 피해전파의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가한다. 3번 피해전파의 순방향 전류가 빛에 대해서 민감하다. 예. 포토다이오드는 온도 특성이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38번 터널 다이오드입니다. 터널 다이오드가 뭐였다? 부성장 특성이라고 그랬죠.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압이 높아지면 저항이 높아져서 전류가 감소하는 것이 부성장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발진기, 증폭기, 스위칭, 등에 사용된다고 했고요. 터널 다이오드는 스위칭, 답이 2번입니다. 39번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접합 정전 용량이 변한다. 정전 용량이 변한다. 용량이 변하니까 가변 용량 다이오드가 되죠. 가변 용량을 버렉터라고 합니다. 버렉터, 가변 용량. 정전 용량이 가변된다. 가변 용량 다이오드, 버렉터 다이오드 2번. 40번 바리스터의 주 용도는 바리스타가 뭐 커피 만든 그런 생각 따지죠. 근데 바리스타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전압이 높아지면 저항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스터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도 전압 보호로 바리스타가 사용된다 그랬죠. 과도 전압에 대한 보호 3번입니다. 41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미스터 말씀드리지만 바리스타는 전압, 서미스터는 온도. 바리스타는 전압 높아지면 저항 감소, 서미스터는 온도 높아지면 저항 감소. 그래서 서미스터는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이 감소합니다. 반도체가 원래 그래요. 답은 1번 감소한다. 42번 단상 정류로 직류 전압 100V를 얻으려면 반파 및 전파 정류인 경우 각각 권선의 상전압은 각 몇 볼트로 하여야 하는가? 단상이니까 뭐 성간전압, 상전압 구분 없죠. 단상입니다. 그래서 ED는 0.452가 돼요. 반파할 때 ED는 0.92가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직류전압 100V를 얻었답니다. 얘가 100이요. 얘가 100. 그러면 입력되는 전압은 얼마요? E는 0.45분의 출력 전압이 100이니까요. 0.45 하니까 222죠. 얘는 0.9분의 100입니다. 그러면 111V가 됩니다. 42번에 단상 반파는 221을 넣어야 출력 100이 나오고요. 단상 전파는 110을 넣어야 100이 나옵니다. 43번 동일한 교류전압 E를 다이오드 3상 정류회로로 3상 전파 정류할 경우 3상 전파 정류할 경우입니다. 직류전압 ED는 입니다. 3상 전파에서 뭐라고 했다? 1.35 V입니다. 선간 전압에 1.35배가 나오고 2.34 상전압일 경우는 2.34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 2.342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1.35도 나온다면 이것은 선간전압, 상전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줄 것이고요. 아니면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4번 교류 200V 정류기 전압 강화가 10V인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저항 부하의 직류 전압은입니다. 보세요. 교류 2가 200V입니다. 200V고요. 그러면 단상 반파 정류를 하면 ED는 얼마요? ED는 200에
0.45가 되죠. 그러면 9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류기에서 전압 강화가 10V가 있답니다. 90V가 나와야 되는데 전압 강화 90에서 마이너스 전압 강화 2 얼마? 90에서 10V 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전압은 80V.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45번입니다. 어떤 정류 회로에서 46번 45번 맞죠? 정류 회로에서 부하 양단의 평균 전압이 우리가 정류 회로에서 평균 전압 이것은 직류 전압이에요. 직류 출력 전압입니다. 정류 회로의 평균 전압이라고 한 것은 직류 출력 전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동률이 2%라고 한다. 출력에 포함된 교류분 전압의 크기는 우리가 맥동률은 직류분 분의 교류분이에요. 교류분. 따라서 교류분은 뭐다? 직류분 곱하기 맥동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부하 양단의 평균 전압이라 하면 말은 이것이 직류 전압이라는 거고요. 직류가 2000이고 맥동률이 2%입니다. 40V가 된다. 45번에는 교류 전압의 크기가 40V이기 때문에 맥동률이 2%다. 46번입니다.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혹은 교류로 바꾸는 거고요. 초퍼는 직류로. 인버터는 뭐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번 인버터는 어떤 전력의 변환인가?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전력의 변환입니다. 47번 직류 변환기고. 직류 변환기 딱 나오죠. 직류 변환기고에서 바로 초퍼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48번 PLC의 CPU부의 구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CPU가 뭐요? 중앙처리장치입니다. CPU는 중앙처리장치예요. 그래서 중앙처리장치에 뭐가 있다? 연산하는 부분이 있고 메모리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많아요. 메모리는 또 롬이 있고 램이 있습니다. 롬은 그냥 뭐 저장하고 램은 읽고 쓰고 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응용에서는 CPU에는 뭐 연산장치, 메모리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메모리에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우리가 레더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로 짜서 PLC에 넣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 외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PLC 자체에 이 레더 다이어그램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사다리 모양이에요. 사다리 모양으로 직접 컴퓨터 화면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컴퓨터 화면을 그 프로그램을 짠 것을 PLC에 집어 넣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LC 자체 CPU의 구성에는 이 레더 다이어그램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6장이었고요. 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7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